이번에는 제가 금방 영상 올려드리고 댓글 다신 분들께 좋아요, 하트 표시 해드리고 있는데 JW 팡님 이번에 댓글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궁금하세요? 실링님 작년 상승장에서 따님이 목돈 투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차례 여쭤보는데 답변이 없으셨어요. 저 또한 1년 넘게 실린 가족입니다. 늘 선생님 영상 잘 시청하고 있어요. WJ 팡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댓글 쭉 다시는 분들 제가 다 한 가족처럼 이름만 보면 아 이분 올렸구나, 아 이분 어떤 분 대강 알아요. 근데 이분이 제 딸이 투자한 거 아직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아, 뭐 이렇게 궁금하세요? 본인만 부지런히 잘 모으세요. 제 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작년 9월 말에 매수했어요. 그러니 한창 상승장이었죠. 그리고 12월 말까지 1월 초까지 계속 상승했으니까 계속 수익이 났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신경도 안 써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 딸이 지금 억대로 투자했다 그랬죠. 그런데 투자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뭐 바쁜 일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러면 주가 그동안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자, 이렇게 무관심하고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 사람과 매일매일 얼마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막 속상해하고 누가 더 손해입니까? 누가 더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종목인가 하면 작년 가을에도 말씀드렸어요. 글로벌 리튬이죠. LIT. 그 다음에 나스닥 100 QQQ. 그 다음에 S&P 500 SPY. 가장 대표적이죠. 그 세 종목 들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마이너스죠. 작년 9월 말에 매수했는데 지금 1년 전보다도 재작년 가을까지 재작년 말에 주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런데 아예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도 꼭 그래야 됩니다. 근데 작년 9월에 국내 종목도 제가 매수하라고 두 종목을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매수 안 했더라고요. 그냥 달러로 세 종목만 그냥 매수해놨어요. 그리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덮어놨어요. 잘하고 있어.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뭐 주가 보냐? 아니 신경도 안 써.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바로 밑에 이름성님 마이너스 되면 이제 그만큼 플러스 되겠구나 싶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가가요. 뭐 필 받나? 지금 9,000원도 안 되죠. 떨어질수록 그만큼 하락의 폭이 클수록 나중에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가 매수 안 하고 그냥 샀던 가격에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고생만 할 뿐이죠. 시간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기다리면 다 올라오지만 그 수익률을 못 봅니다. 혜택을. 그래서 저가 매수가 아주 중요해요. 10,000원에서 반토막 5,000원 떨어지는 과정에 7,000원, 6,000원, 5,000원 계속 사놔야 이것이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지는데 그 종목이 5,00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걸 누가 알아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 매수 구간에 계속 매수를 해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이고 1년이고 부지런히 매수하세요. 자, 나이가 50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평균적으로 10년은 더 벌 수 있죠. 직업마다 다르죠 그거야. 55세에 끝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65세 70세까지도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계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평균적으로 나이가 50 그러면 60세에 은퇴한다.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더 사모을 수 있어요. 하락장이 10년이 갑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길었을 때가 2000년 버블 닷컴 때, 닷컴 버블 때 그때 2년 반, 3년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1년 이어갔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은 딱 한 달 갔어요. 지금 6개월째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나이가 50이고 60살까지 10년 동안 사모을 수 있는 기간인데 40살이라면 20년 동안 사모으죠. 은퇴한 분들, 근로도 없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앞으로 10년 중에 1, 2년 하락장. 앞으로 계속 상승하죠. 전고점 뚫고 이제 또 뉴스 나올 겁니다. 그때는 매수 안 합니까? 그때도 매수해요. 분명해요. 여러분들 보면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상승장 분명히 옵니다. 그때도 월급은 나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돈 생겨요. 그래도 계속 매수 안 합니까? 비싸도 매수하게 돼요. 그러니 지금 이 하락 구간에 매수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 있죠? 카지노 게임. 미국의 뭐 라스베가스, 또 마카오, 또 국내에도 뭐 정성 카지노. 여러분들 그런 데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 득, 실,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득보다 실이 더 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도박시장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타이밍을 맞춰서 사고 파는 그 행위,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들,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주식시장으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카지노 게임처럼 투기로 생각을 하고 들어온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말이죠. 상상이 되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고스톱, 저도 그거 쳐본 지 몇십 년 됐습니다. 근데 칠 줄은 대부분 다 알죠? 점 100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점 100이 점점 점 500, 점 1000,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규정을 또 바꾸고 점점 판이 커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도리지코땡, 또 막 두장을 하는 뭐 섰다, 막 이런 쪽으로 완전 도박으로 넘어가죠. 빨리 돈을 따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주식 투자의 그 원리상 사고 팔고 하는 그 회전율이 높을수록 세금은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누적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많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주식 투자의 원리예요. 사고 팔고 하는 그 회전율이 높을수록, 그러니 증권회사들이 돈을 벌죠. 그 수수료를 받으니까. 자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에서 우리처럼, 우리 신림가족분들처럼 꾸준히 사모으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 말고 계속 회전율을 높이는,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비례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고 누적 수익률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안전한 인덱스 펀드, 바로 패시브 ETF죠.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 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도 알다시피 새로운 좋은 ETF 종목들이 계속 발굴돼요. 신규 상장되고 있죠. 인덱스 펀드 이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의 대형주들처럼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에 투자할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 시장이 작을수록, 주시장이 소규모 시장일수록 그 시장을 복제라는 것이 그 원래 이것과 그 똑같은 것을 만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 패시브 ETF의 뜻이 뭐예요? 그 시장을 복제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근데 그 시장의 지수를 정확히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이 대형주 큰 시장에 비해서 정확도 또한 좀 낮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주요 시장에서 이런 패시브 ETF, 인덱스 펀드는 같은 시장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액티브 운영 펀드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다 증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인덱스 투자는 이 패시브 ETF 매우 오랫동안 꾸준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아요. 펀드 매니저 있죠? 액티브 펀드 매니저. 그 90% 이상은 시장보다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것. 많이들 확인하셨죠? 그 중에 어떤 매니저가 5%, 10% 상위권에 오를지 그걸 어떻게 미리 찾아냅니까, 사람이? 그런 걸 찾아내서 유능한 그런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미리 찾아내서 투자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매니저 대부분들이 계속 탑 클래스에 남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률은
장기간에 거쳐서 보면 인덱스 펀드, ETF 투자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시장의 지수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또 인덱스 펀드 투자, ETF 투자는 운용 수수료와 비용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S&P 500, 나스닥 100, 현재 표면적으로 보면 0.07%예요. 운영 비용이. 또 타이거 필반나, 미국 테크 탑10, 또 차이나 전기차 이런 거 보면 0.5% 이하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펀드 매니저들 운영하는 펀드에 직접 내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집어넣으면 알아서들 계속 회전율 높이면서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평균 2%예요. 이것이 1년만 하면은 1몇 % 차이 나지만 이것이 10년이 되게 되면 누적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매매 회전율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 운용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다시 한번 주식 투자의 원리상 이 사고 팔고 하는 이 회전율이 높을수록 세금은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당연히 늘어나죠. 반면에 누적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습니까? 가장 연 보수가 적은 액티브 ETF가 아니라 패시브 ETF 위주로 꾸준히 사고 팔고가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쌀독에 쌀을 모으듯이 계속 수량을 모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보세요. 적어도 아무리 짧게 봐도 3, 4년 후에만 봐도 지금과 완연히 차이가 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